저번에 두 번째 시간에 저 만나 뵙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를 또 만나 뵙게 됐는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 그동안 다 배우셨던 것들 총 마무리를 하면서 편집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키네마스터 어플이 저희가 영상 편집하는 어플이고 샌드 애니웨어라는 어플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제가 왜 다운을 받아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다 편집하신 영상들을 제가 다 받을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전송하게 되면 화질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받지 않고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원본 파일로 손실 없이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요거를 요청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다 같이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좀 저번에도 말을 제가 굉장히 빨리 했지만 오늘도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계속 같이 저도 핸드폰을 만지면서 편집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잠깐 점심때 살짝 쉬는 시간 있겠죠? 그때 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선생님들이 직접 자기 작품을 제작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 보는 거 오늘 알고 계셨나요? 네, 시험지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수업 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100점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중간중간 힌트를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딱 집중 잘 해주시고 오늘 목표는 영상을 꼭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키네마스터랑 샌드 애니웨어는 이따가 천천히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최대한 다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아까 제가 조금 일찍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다 다운 받으셨죠? 네. 그리고 영상 편집의 순서가 있어요. PPT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바로 핸드폰 연결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편집의 순서 첫 번째로 일단 키네마스터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핸드폰 크기가 얼마나죠? 노트 쓰시는 분들은 크겠지만 코딱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침침해요. 편집할 때. 눈이 침침해서 영상을 순서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영상 계획안 만들 때, 기획안 짤 때 구성해놨던 순서가 얼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그 편집 툴 안에서도 순서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침침해요. 조금 해가지고. 이런 20대인 저도 눈이 너무 아픈데 점점 저도 안경 끼고 편집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순서대로 불러오는 거면 일단 뭐라고 부를까요? 순서대로 먼저 내가 나열해보는 거를. 제가 배우셨을 것 같은데. 먼저 가편집을 해보죠.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이 이야기 구성이 이 정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순서대로 나열을 먼저 해야 돼요. 순서대로 불러오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가편집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편집점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촬영 팁 말씀드릴 때 편집점을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집점을 생각해야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영상을 잘라내는 컷 편집을 또 해야 돼요. 잘라내는 컷 편집. 그러면 컷 편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영상 사이사이에 효과 같은 거를 줄 수가 있어요. 화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효과라든지 통통 튀게 넘어가는 효과라든지 그런 다양한 전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 오프닝을 만들어야 돼요. 영상 오프닝은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영상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영상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삽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음악 넣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배경음악을 넣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자막을 넣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고 출력하는 과정 한 요렇게
순서가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꼭 이렇게 해라 법칙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편집을 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그냥 제 기준으로. 그래서 한번 그냥 알려드린 거고, 그럼 바로 핸드폰 연결해서 제가 편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키네마스터로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지 처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슬레이트 버튼 모양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을 선택하라고 하는 창이 나오는데, 저희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면 비가 16:9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16:9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창이 나오는데, 저희는 편집을 처음 진행하실 때도 이 레이아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라서 설정 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가장 큰 이 화면은 이제 영상을 확인하는 모니터라고 부를 거예요. 저희 컴퓨터로 영상 볼 때 모니터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미디어, 레이어, 오디오, 녹음,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요리를 할 때 다양한 재료들이나 소스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 소스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소스 창이라고 제가 그냥 부를게요. 소스 창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조금 진한 회색으로 넓게 이렇게 나와 있는 화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해서 타임라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편집할 영상을 소스 창에서 타임라인으로 끌어와서 편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빨간 색깔 선 요 부분을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은 지금 재생하고 있는 머리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플레이 헤드라고 불러요. 지금 이 선이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한번 띄워놓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 편집을 하려면 소스 창에서 영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소스 창에서 미디어를 한번 눌러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내 핸드폰 안에 있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편집을 하기 전에 내 갤러리에서 내가 찍었던 영상을 폴더별로 정리를 해 두시면 훨씬 더 편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놀러 가서 찍었던 영상들이 폴더로 따로 정리를 해서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키네마스터 자체에서도 순서 편집이 가능해요. 그치만 하나하나 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워낙 요 화면이 작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니까 되도록이면 여기 가져올 때부터 순서대로 가져오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영상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이 영상 하나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꾹 누르시면 재생이 가능해요. 이렇게 각각의 소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추가를 하려면 그냥 한 번씩 터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몇 개만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선택을 다 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영상을 잘 가지고 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 자동차는 집에 갈 때 찍은 건데 맨 처음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영상을 가져올 때 순서대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시 옮기는 거는 일단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기에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럴 때는 사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이 아래 비어있는 회색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줄여보세요. 반대로 늘리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저희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영상을 맨 뒤로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영상을 한번 꾹 눌러보시면 살짝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첫 번째 화면이랑 떨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떨어진 애를 내가 갖다 놔야 하는 위치에다가 끼워 넣기를 하시면 돼요. 위치 이동이 됐죠. 그럼 위치 이동까지 됐으면 이렇게 또 플레이 헤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지금 이 빨간색 선 부분이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확인을 해보면서 보니까 깜빡하고 영상 하나를 덜 넣었어요. 그럴 땐 어떡하냐? 일단 영상과 영상 사이에다가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 길에 대한 설명을 촬영했던 소스가 하나 더 있어서 넣어 볼 건데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요 부분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 약간 회색깔의 더하기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영상과 영상 사이를 구분 지어주는 점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 사이에다가 이제 영상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헤드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다시 미디어를 눌러서 영상을 가져올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영상 하나가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졌어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편집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는 컷 편집을 해야 돼요. 이제 영상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제가 찍었던 영상처럼 이렇게 무빙이 들어가 있는 영상은 적당히 길이가 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 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초를 찍었냐면 8초부터 18초까지 아무 내용이 없는 영상을 지금 10초 동안 찍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너무 완벽한 구도로 찍은 영상이야 라고 생각해서 다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버리는 것도 영상 편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컷당 움직임이 없거나 대사가 없거나 내용이 없는 컷들은 한 컷당 한 4초, 5초 이내로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컷 하나가 10초였잖아요. 그래서 좀 잘라볼게요. 지금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땐 어떡하냐? 모든 편집의 기초는 노란 색깔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활성화하는 거는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내가 자르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지금 저는 이 앞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갖다 놨으면 이제 아까는 소스 창이었던 창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죠. 이 재료 본연 그 자체를 손질할 수 있는 편집 창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이 필요가 없으니까 가위 모양 트림 분할 눌러서 저는 왼쪽을 다듬을 거니까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눌러주면 왼쪽 부분이 사라졌죠.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플레이 헤드가 8초니까 12초까지만 해서 또 뒷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뒷부분 자를 때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한 컷이 4초 정도로 짧게 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지금 이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산책로가 노르웨이 산책로라고 노루들이 다녔던 길이래요. 그래서
이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는 이 중간에다가 넣고 싶어요. 저 노르웨이 산책로라는 설명을. 그럴 때는 지금 이게 영상의 하나잖아요. 이 사이를 잘라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모든 편집의 시작인 노란 색깔 클릭을 해주시고 가위 모양 들어가서 분할할 거예요. 이번에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영상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두 개로 나뉘어진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해놨던 갖다 놨던 요 영상을 꾹 눌러서 다시 위치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길이를 한 2분 내외로 짧게 잘라주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컷 편집이 완료가 되었으면 배경음악을 넣을 거예요. 배경음악을 넣는 방법은 일단 플레이 헤드를 맨 처음으로 갖다 두시고요. 오디오 버튼을 눌러서 음악, 효과음, 녹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음악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음악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토어에서 무료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고르셨으면 음악 하나를 클릭해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영상은 맨 윗줄에 있고 음악은 아랫줄에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르는 방법은 가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제 영상이 지금 여기는 되게 밝고 이 부분은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음악을 다른 스타일로 넣고 싶어요. 이 어두운 영상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그럴 때는 음악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두 개가 음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르고 어떻게 편집하는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음악을 잘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르지 않아요. 겹침 효과를 줘서 살짝 더 부드럽게 편집이 되는 느낌을 주려고 해서 이쯤에다가 자를 거예요. 조금 더 가서 플레이 헤드를. 그러니까 첫 번째 음악이 끝나는 지점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서 클릭을 해주시고 노란 활성화를 해주시고 트림 분할 들어가서 오른쪽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악도 넣을 건데 그럼 두 번째 음악 넣을 때도 여기 이 지점 그 영상과 영상 사이 그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플레이 헤드를 이쯤에 갖다 놓고 음악 하나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딱 보기에는 음악 서로가 두 개가 겹쳐 있는 듯한 모양으로 보여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다른 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음악을 부드럽게 믹스가 되게 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음악은 앞에 부분까지는 100%로 유지가 돼야 돼요. 볼륨이.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분위기로 바뀔 때는 서서히 볼륨 크기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노란 색깔로 활성화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상세 볼륨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아까는 보지 못했던 하얀 색깔 선 하나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100%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하얀 선이 100% 볼륨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음악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다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으시고 100%인 곳에 고정점 하나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간 색깔로 점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그럼 이제 요 음악이 끝나는 지점에는 음악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헤드를 이 음악 끝부분에다 갖다 놓고 얘를 0으로 쭉 내릴게요. 그럼 어떤 모양인지 보세요. 내려가는 듯한 모양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음악은 반대로여야겠죠. 여기가 0으로 시작을 해서 100으로 돼야 돼요. 그럼 다시 플레이 헤드를 두 번째 음악이 시작하는 지점에다 갖다 놨고요. 두 번째 음악을 클릭해주고 상세 볼륨을 들어가서 반대로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0이어야 되겠죠? 얘를 0으로 쭉 내릴게요. 그리고 그럼 이 지점, 두 번째 음악이 이제 겹쳐지는 게 끝나는 지점에는 100%로 올라와야 돼요. 그럼 다시 100%로 올려줄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개가 한꺼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얀 선이 아까 위치했던 게 지금 서로 X자로 교차가 되었어요. 그러면 부드럽게 음악이 재생이 돼요. 네, 부드럽게 믹스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시냐면 영상과 영상의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에 전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오프닝에 음악을 다른 거를 넣고 영상 본문에는 또 다른 음악을 넣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번에 해볼 거는 이것도 볼륨 상세 조정 기능인데 제가 이 산책로를 걸어가는 장면에 막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뭐 노루가 걸었던 산책길이래 하면서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음악 소리가 매우 크잖아요.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목소리가 다 묻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대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 요만큼은 지금 소리가 확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세 볼륨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그 100%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100%로 음악이 나와야 되고 이 부분에는 확 줄어들어야 되고 다시 이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100%로 복귀가 되어야 돼요. 그럼 총 점을 4개를 찍을 건데 대사가 나오는 영상의 전 부분 조금 앞으로 가서 100%로 유지하고 있는 점 하나를 찍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요 정도쯤 또 가서 플레이 헤드를 이동해 놓고 이번에는 뭐 30%로 확 줄여요. 그럼 요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이 대사가 끝나는 지점에다가도 30%로 유지하고 있던 점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30%. 그럼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옆에 가서는 100%로 다시 복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모양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약간 움푹 패인 듯한 모양이 되죠. 이 모양이 되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100%로 점 찍고 내려가서 하나 찍어 놓고 이거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또 고정점 찍고 다시 100%로 유지된 거 찍고 이렇게 4개를 찍어 주셔야 돼요. 대사가 있는 영상에 음악을 삽입하시려면. 그럼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대사가 나오죠. 음악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사가 더 확실하게 들려요. 그래서 음악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 촬영하면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직접 내레이션을 녹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키네마스터에 자체적으로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녹음 기능을 사용해 보셔도 되는데 일단 플레이 헤드를 녹음 처음 해둘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실 거예요. 전 여기서부터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놓고 녹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녹음 버튼을 누르고 목소리를 낼 때 최대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오셔야 돼요. 노란색 부분.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색깔 부분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하셨으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시면 돼요. 주말을 맞이해서 예터로 드라이브를 갔다 왔습니다. 정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보라 색깔로 녹음한 게 밑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럼 요거 볼륨 상세 조정을 하시려면 또 여기 음악 부분을 그 점 4개를 찍어서 좀 줄여주는 작업도 하긴 하셔야겠죠. 얘가 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얘를 눌러서 휴지통에다가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녹음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디오 편집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제 그때 레이어 기능을 이용할 건데, 레이어는 저는 케이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케이크 1층 보면 어때요? 케이크 1층에는 빵이 있죠. 그럼 2층에는 크림이 올라가 있죠. 그렇게 층층층 1층에 빵, 2층에 크림, 3층에 빵 이런 식으로 쌓아져 있는 게 케이크잖아요. 영상 편집할 때도 똑같아요. 다만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믹스가 되어서 하나로 들리지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1층에 이 영상이 깔려 있잖아요. 2층에 다른 걸 올리면 이 위에다가 그냥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기능에 들어가서 미디어를 또 누를게요. 미디어. 그래서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와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냥 미디어에서 가져왔을 때는 맨 위에다가 미디어 그 영상이 올라갔는데,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놓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쌓여요. 그리고 위에 있던 걸 가려버려요.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1층에 올리지 않아요. 일단 얘는 다시 삭제를 하고 미디어에서 단색 배경을 넣어 볼게요. 단색 배경,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클릭을 해서 넣으면 영상 앞에 단색으로 배경 하나가 깔리는데, 이제 여기에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그 영상을 넣어 볼게요. 레이어에 미디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면 1층에는 단색 배경이 있고 2층에는 아까 제가 원래 미디어에 올렸던 그 산 풍경이 나오죠. 그래서 사이즈 조절하는 거는 요걸 왔다 갔다 하시면 늘렸다 줄였다가 전부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즘 유튜브 스타일 배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응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이 단색 배경 길이와 맞게 줄여줄게요. 줄여줄 때는 아까 저희 배웠던 트림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요 노란 색깔 요 점 부분을 잡고 줄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재생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프닝 자막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영상 시작하는 자막. 영상 시작하는 자막은 그러면 1층에는 단색 배경이 올라와 있고 2층에는 이 산 풍경을 제가 넣었으니까 3층에다가 올라가야 되겠죠, 자막이. 그래서 레이어를 들어가서 텍스트를 입력할게요.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너무 보면 기본 폰트에다가 색상도 그렇게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폰트 기능 한번 눌러보시면 AA라고 써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면 대부분 그냥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들은 영문만 지원을 해요. 저희는 한국어로 된 걸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 한국어 폴더 자체가 없으실 거예요. 그때는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 저는 그동안 다운받았던 게 많아가지고 이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랐다 하면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보다는 가독성이 더 나타났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어요 하실 때는 글자 색상은 여기에서 변경을 하시면 돼요. 여기 사각형으로 색상 써있는 부분, 저는 글씨를 노란 색깔로 해볼게요. 그래도 가독성이 매우 떨어져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요 편집창 부분을 조금 내리시다 보면 윤곽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 보실게요. 그리고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 얘를 켜주실 거예요. 켜주시면 현재는 여기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윤곽선도 검정색으로 생성이 되었는데, 색상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네요. 네, 마음에 드는 색깔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다 하셨으면 두께 설정도 가능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자막이 조금 밋밋한 것 같아요. 움직임 효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자막을 클릭해 주시고 노란색 활성화를 해 주시고 인 애니메이션하고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면 돼요. 일반 애니메이션 효과는 잘 쓰지는 않는데 왜 안 쓰냐면 너무 촌스러워서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안 쓰는 편이고, 인 애니메이션은 이 자막이 시작할 때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것인가, 아웃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이 자막이 끝날 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 애니메이션을 오른쪽으로 밀기, 또 아웃 애니메이션을 위로 밀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서 오프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프닝 제작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본격적으로 자막을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자막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레이어 들어가서 텍스트 이제 입력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위치 이동은 그냥 면 자체를 잡고 내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도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바닥 끝에다가 두시면 영상 프로그램으로 재생을 할 때 영상 바에 가려져서 자막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위에다가 할게요. 이렇게 크기도 좀 줄여주고, 폰트도 바꿔주시고, 그런데도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일반 자막에서는 윤곽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밑에 보시면 배경 기능을 더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배경을 한번 눌러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글자 뒤에 약간 회색깔, 약간 투명한 배경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막을 입력을 해주는데, 이제 또 주말에 드라이브 자막 썼으니까 또 다음 자막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자막을 써주셔도 되고, 근데 계속 자막을 쓰면 또 얘도 이제 또 폰트를 또 아까 했던 데서 들어가서 바꿔주고 또 배경 켜주고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거의 노동이잖아요, 노동.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톱니바퀴가 있던 설정 창이었는데
현재 조금 모양이 바뀌었죠. 상단에 점점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복제라는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복제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하나가 더 밑에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겹쳐진 거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동은 아까 영상 이동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래 거를 꾹 눌러서 화면에서 띄워 주신 다음에 다른 위치에다가 이동하면 바로 이렇게 쏙 집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는 요 글자 내용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고 내용만 바꿀 때는 여기 키보드 모양 클릭해 주시면 내용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자막이 생성된 거 한번 보세요. 복제 기능만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자막을 계속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상을 이렇게 완료가 모두 되셨다면 근데 제 영상은 그냥 끊겨요. 음악도 그냥 끊기고 영상도 그냥 끊기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두셔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제 톱니바퀴 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디오, 비디오 효과를 조금 더 설정을 해줄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디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는 오디오가 처음에 볼륨이 0으로 시작해서 지정한 부분까지 100으로 가는 거고 페이드 아웃은 100에서 서서히 줄어드는 듯한 효과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급작스럽게 끝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되도록이면 활성화하고 시작을 해요. 거기에 초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2초로 지정이 되어 있고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화면에서 밝아지기 효과를 페이드 인 효과, 밝은 화면에서 서서히 암전되기를 페이드 아웃 효과라고 할 건데 아까는 그냥 영상이 뚝 끊어지는 듯한 그냥 급작스럽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거를 활성화해주면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서서히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 돼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영상 제작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면 최종적으로 편집이 잘못된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 출력을 하셔야 돼요. 출력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길 들어가면 현재 풀 HD 기능은 키네마스터가 유료로 전환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HD 720p로 그나마 제일 큰 걸로 출력을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 정도로 맞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비트 레이트는 되도록이면 고화질로 올려주시고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보내기 중이라고 뜨고요. 이거 내보내기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끄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내보내기가 완료되었으면 만들었던 영상은 여기 옆에 생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핸드폰 안에 저장이 돼요. 갤러리 안에. 그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편집을 더 하고 싶으시면 키네마스터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제가 편집하고 있던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들어가서 다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또한 여기를 누르시면 제목도 변경이 가능해요. 꼭 확인.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집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다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키네마스터를 그냥 종료하셔도 삭제되지 않으니까
걱정 없이 중간에 뭐 카톡이 왔다, 뭐 딴 걸 해야 된다 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 거를 해봤습니다.